지금 서너 개 지금 암산하라고 요구했는데 분수에서 대여섯 개를 암산해야 돼요. 중학교 가면 7, 8개까지 요구할 거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10개에서 12개까지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초등 연산의 모든 목표가 고1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가 손도 못 대는 이유는 문제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건 잠밖에 안 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답지 보는데 묻는 게 뭔지 모르는데 답지를 보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점, 20점이었던 애가 저한테 배우잖아요. 한 6개월 막 배우면은 30점, 40점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년을 배워도 10점, 20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제가 이러죠. 이번에 점수 한번 올려보자. 그때 올려서 100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점, 20점이었다가 어느 날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점, 20점이에요. 다음 시험에 30점, 40점을 맞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어떤 걸 할까요? 다음 시험에 나올 문제를 풀 거예요. 부족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본 실력을 기른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문제를 푼 거고 기술을 익힌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아이의 부족한 그 실력 때문에 못 올라가요.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거에 빠져서 빨리 잘하고 빨리 앞으로 넘어가고 고등학교 무섭다고 그러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요. 고등학교 것도 어렵지 않아요. 실력 갖춰서 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수학교육과 관련해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이시죠. 조한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조한호입니다. 올바른 수학의 공부 방법을 전파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수학 관련 책들 읽어놓은 게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해서 보니까 조한호 선생님 책이더라고요. 읽으면서 참 좋았던 책인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수학이라고 하면 입시에서도 결정적이고 부모님들도 수학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고 해서 그 중요성 잘 알고 계시는데 열심히 시키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수학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게 열심히만 하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특별한 무언가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의 경우는 열심히 했다가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밥을 많이 먹으면 건강한가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동네 축구가 있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있을 때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동네 축구는 맨날 공 갖고 축구만 하겠지만 국가대표라면 달리기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슛도 하고 헤딩 연습도 하고 계속 이런 연습들 끝에 간혹 이제 친선 경기도 하고 이런 거지. 제 말은 수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산이다. 그러면 연산이 뭐 각각 학년마다 다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5, 6개 정도의 암산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도 개념이 사실은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에 대한 정의나 정리 이런 것들, 성질 이런 부분들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지금 문제를 푸냐 이거죠. 또 하나는 수학에서 필요로 한 게 집요함이라는 게 있어요. 논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갈 수 있는 이 집요함들이 필요하는데 이것을 국가대표가 연습하듯이 하나하나 해나가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달리기도 잘해, 드리블도 잘해, 그 헤딩도 잘해, 슛도 잘 쏴, 좀 유연해? 이런 사람이 국가대표로서 축구를 잘 찰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연습을 하듯이 수학에서도 필요한 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착정 문제만 많이 푼다라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 마치 후진국적인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많이만 하면 된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면 정말 그 열심히 하는 노력이 그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초등 학년별로 혹은 학년군별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에서 필요한 게 연산과 개념과 집요함이라면 그 중에서도 초등, 중등, 고등으로 갈 때 초등은 연산을 이제 주로 셋 다 필요한데 중학교는 개념 쪽을 하고 고등학교는 그 연산과 개념을 이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집요함 쪽,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니까 이런 쪽에 주력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력한다는 거지 연산 먼저 다 끝난 뒤에 뭐 개념만 내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네. 동시에 길러 가야 되지만 크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초등의 연산을 중심으로 학년별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초등 1학년은 연산의 목표가 24 이하의 그 두 자릿수고 한 자릿수 하고 한 자릿수 하고 사이에 더하기 빼기 이거를 조합해보면 한 600개가 되는데 20문제가 30초 대가 나와주는 게 좀 해야 되는 거죠. 초등 2학년 때는 구구단이 주력이에요. 바로 외우고 한 단 하고 거꾸로도 한 단 하고 다 외우고 나서 거꾸로 한꺼번에를 9981부터 272까지를 전부 다 하는데 36초까지 끊어내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초등 3학년 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또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리 나누기 한 자리에서 수학의 원천 빠르기가 끝나요. 이때까지 빠른 걸 가지면 평생 빠르냐, 평생 느리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연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끝났으니까 만약 초등 4학년이라면 이 자연수의 사칙 계산이 끝난 이걸 가지고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의 방향이 큰 수가 아니라 대신에 지금 소수, 왜 약수가 두 개인 수라고 하는 거 있죠. 1보다 큰 자연수 중에 양의 약수가 두 개인 수 이렇게 정의를 내려져요. 이 소수를 60전까지 외우고 특히 13, 17의 배수들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소인수 분해하는 연습들 이런 부분들 원래는 이게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자마자 막 배우고 많은데 이 부분을 중학교에서 올라가자마자 확장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배우고 마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수학을 막 공부하면 이거를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수나 소인수 분해, 배수, 약수 약분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해 놓고 4학년에 그리고 5학년에서 분수 사칙 계산들을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때도 기술이 아닌 개념으로 접근해서 해줘야 될 거고 6학년 때는 분수의 사칙 계산을 배운 뒤에 확장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무거나 물어봐도 잘 나와져 있느냐라고 하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분수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거고 초등 6학년은 분수에 다 확장해요. 그 뒤로는 비와 비율, 비례식, 비례배분 이런 것들이 다 분수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설명해 주면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끝날 수 있는 거죠. 두 자리하고 한 자리를 30초 내로 해라 라고 하면 왜? 연산 기계 만들라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 더하기 3을 한다. 오 맞았네 하고 동그라미 하고 다음에 하자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데 지금 공부한 것보다 다음은 더 많은 걸 요구해. 예를 들어서 18 더하기 3이 언제 쓰이냐면 36 곱하기 6이다 라고 하면 66에 36하고 6을 쓰죠. 그리고 머릿속에 3을 기억해야 되고요. 6, 3, 18 더하기 3을 해서 21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이 18 더하기 3이 돼줘야 되는 거고 지금 서너 개 지금 암산하라고 요구했는데 분수에서 대여섯 개를 암산해야 돼요. 중학교 가면 7, 8개까지 요구할 거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10개에서 12개까지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계속 가느냐? 아니요. 여기가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 연산의 모든 목표가 고1에 있는 거거든요. 고1이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때부터 필요한 만큼을 연습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재학년 거를 더 100점을 맞으면 완성된 걸로 판단할 수 있다. 재학년 거 하고 말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다음 학년 초등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공부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얼만큼 잘했어를
수치화하고 목표하고 단계화하고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에 도달했어. 이 개별적으로 아이의 성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학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수학의 이 문제까지 아이가 맞출 수 있도록 아이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네. 현재 학년의 내용에 만족하지 말고 그쵸. 이후에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숙달시켜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제 수학 사교육하는 네네. 분도 많지만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직접 자녀의 수학 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께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수학은 사람의 논리를 교정하는 과정들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1대1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학문이에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구체적 연산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킹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논리를 교정할 수 있는 1대1 교육은 어떤 교육을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내 소중한 자녀의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는 1대1 교육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죠. 학원을 대체하는 교육으로 네가 풀어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그 장점들을 못 살리지 않느냐. 가르치면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어려운 문제를 가르칠 때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보고 못 푼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애가 문제가 손도 못 대는 이유는 문제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건 잠밖에 안 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답지 보는데 묻는 게 뭔지 모르는데 답지를 보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필요한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왜곡된 개념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옆에다가 개념을 정의들을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원래는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 거죠. 머릿속에 있기는 당장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옆에다 다 써놓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면 머리를 쓸 채비가 된 거예요. 이게 풀었다 못 풀었다가 아니라 그러면 문제를 이해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적어도 무엇인가를 얻은 거예요. 이제는 풀어보려고도 해도 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답지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뿌듯한 자신감과 하나하나 실력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서 조금씩 알아나는 것을 해주실 수 있다면 대한민국 어떤 사교육을 해주는 것보다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 있게 해나가셔도 됩니다. 30년간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가르쳐 오셨는데요. 네네. 정말 많은 학생 만나셨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수학 공부하고 관련해서 좀 특별히 기억나는 아이 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열광했던 가장 큰 이유는 10점, 20점이었던 애가 저한테 배우잖아요. 한 6개월만 배우면은 30점, 40점 나오는 게 아니에요. 6개월을 배웠는데 10점, 20점이고 1년을 배워도 10점, 20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지금 부족 부분을 계속 메워가는 과정이에요. 메워가는 과정에서는 성적이 안 움직여요.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1년 반, 2년을 계속 채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면 제가 이러죠. 이번에 점수 한번 올려보자. 그때 올려서 100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점, 20점이었다가 어느 날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10점, 20점이었다가 30점, 40점, 50점, 60점 이렇게 올라가는 공부 방법은 없어요. 그런 길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씩 올려보자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점, 20점이에요. 다음 시험에 30점, 40점을 맞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어떤 걸 할까요? 다음 시험에 나올 문제를 풀 거예요. 부족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기본 실력을 기른 게 아니라 나올 만한 문제를 푼 거고 기술을 익힌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아이의 부족한 그 실력 때문에 못 올라가요.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부족함은 끝끝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수학은 부족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발목을 잡아요. 이거를 어떻게 덮고 용케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 부분을 항상 메워야 되는데 부족 부분을 메우는 그 교육 시스템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학원이나 과외나 뭔가 하면 다 선행이나 현행을 해요. 아이의 부족 부분을 메워가는 교육이 어디 있죠?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거에 빠져서 빨리 잘하고 빨리 앞으로 넘어가고 고등학교 무섭다고 그러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요. 고등학교 것도 어렵지 않아요. 실력 갖춰서 가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지름길로 가려다가 더 나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이가 10점이든 몇십 점이든 간에 아이의 부족 부분을 이렇게 채워나가자. 그쵸. 그러면 이게 네네. 채운다고 해서 바로바로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예, 부족 부분을 안 메꾸고 다음 시험만 자꾸 준비하다 보면 네. 진짜 실력이 안 찬다라는 그쵸. 그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한호 선생님과 1부 이야기 나눠봤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